안녕하십니까. 자, 이 시간에는 시험장에서 꼭 점검해야 될 핵심 쟁점 52선 기출 숫자. 자, 건축법 2 들어갑니다. 자, 먼저 건축법 대지와 도로, 건축선 들어갑니다. 대지는 이와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안 되죠. 자, 이게 대지잖아요. 이게 도로잖아요. 대지는 도로보다 낮아서는 안 됩니다. 근데 자, 배수에 지장이 없어요? 방습의 필요가 없어요? 그럼 낮아도 된다. 산동네입니다. 자, 이렇게 도로가 있고 대지가 있죠. 배수에 지장이 없죠. 자, 배수에 지장이 없더라. 방습의 필요가 없더라. 그러면 낮아도 된다. 건축물 높이가 2m 이상이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이 자,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도로에 접해야 한다. 대지는 도로에 몇 미터 이상 접해야 한다? 2m 이상 접해야 한다. 됐나요? 그때 이제 도로 너비는 4m 이상이죠. 너비는 4m 이상의 도로에 자, 접하는 게요. 2m 접이. 그러니까 너비를 물었냐, 접하는 걸 물었냐 따지면 돼요. 접하는 건 몇 미터 이상? 2m 이상. 도로 너비는요, 4m 이상. 자, 도로를 지정하고, 폐지하고, 변경을 하는데요. 자, 지정, 폐지, 변경에 이해관계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데 지정은 급하니까 원칙적으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 해외에 거주하는 등 동의받기가 곤란하더라. 지역 주민이 오랫동안 사실상 통로로 쓰고 있더라. 사실상 곤란하더라. 이럴 때는 자, 못 없이 동의 없이 건축인의 심의 거쳐서 지정할 수 있다. 그러나 폐지나 변경은 반드시 필수적으로 이해관계인의 뭘 받아라? 동의. 지정일 때는 사실상 곤란하면 동의를 생략할 수 있지만 자, 이렇게 폐지나 변경하려고 할 때는 반드시 이해관계인의 뭘 받아라? 동의. 폐지나 변경은 반드시 이해관계인의 동의입니다. 건축 및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자, 이렇게 건물이나 담장은 요 수직면을 넘어서면 안 됩니다. 지표 아랫부분은 땅 아래는 기초공사 때문에 넘어도 된다라는 거. 도로면부터 4.5m 이하에 있는 4.5m면 출입문이나 창문이 수직면을 넘어서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차가 받아버리니까. 자, 하여 건축 및 담장은 건설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지표 아랫부분은 수직면을 넘을 수 있더라. 자, 공개공지 확보 대상입니다. 공터를 확보하는 것은 자, 일반 주거적, 준주거적, 상업적, 준공업적. 자, 읽어볼까요? 1준위, 상준위 그렇습니다. 일반 주거적, 준주거적, 상업적, 준공업적, 1준위, 상준위. 조심할 게 전용 주거적은 주관경이 양호하니까 공개공지가 필요 없습니다. 일반 공업적은 공장이니까 필요 없고요. 일반 주거적, 준주거적, 상업적, 준공업적, 1준위, 상준위 이렇게 됐네요. 공개 공지 면적은 대지 면적의 몇 프로? 10%. 공지니까 대지 면적의 10%입니다. 자, 우리 건축법에서는 건폐율, 용적률, 높이 기준을 못한다? 완화한다 그랬어요. 완화할 때는 건폐율, 용적률, 높이 셋 다 쓰고 있어요. 완화는 몇 개요? 3개. 1.2배 완화할 때는 몇 개요? 2개. 뭐 용적률, 높이. 건폐율 없습니다. 왜 없냐면 공지를 자, 내 땅을 10% 제공하고 건폐율까지 완화받는다면 제공 비율은 10%인데 완화 비율이 20%예요. 그러면 오히려 뭐가 더 커져버리죠? 건축 면적이 더 커져버리죠. 완화 비율이 더 크니까. 그래서 공지가 줄어드는 논리적 모순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건폐율은 완화를 하지 않고 용적률 높이 기준만 1.2배 완화. 건폐율, 용적률 높이 기준을 뭐 한대요? 완화합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1.2배 완화할 때는 두 개만, 용적률과 높이. 1.2배 완화할 때는 검표는 대상이 아니더라. 공개 공지는 연간 60일 이내 기간 동안 문화 행사를 열거나 판촉 활동할 수 있습니다. 자, 연간 며칠이요? 60일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접도 의무. 대지는 도로에 몇 메타 이상 접해야 되죠? 2m. 접 2 그러잖아요. 근데 연면적에 얼마 이상이면 2000제곱미터 이상이면 6m 이상의 도로에 얼마 접해라? 4m. 2, 6, 4. 윤동주 말고 누구요? 264에게 마늘 4접 선물입니다. 공장은 364. 근데 자, 접이 2m 이상 접해야 되잖아요. 근데 출입에 지장이 없어요. 주변에 광장이나 유원지가 있어요. 출입에 지장이 없죠. 자, 농막이 설치됐습니다. 그럴 때는 접하지 않아도 되더라.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자, 264. 2000제곱미터 이상이면 6m 이상의 도로에 4m 접하는데 공장은 364. 도로 면부터 4.5m 이하의 출입구나 창문 등 구조물은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러죠? 4.5m가 화물 차량 적재함의 높이죠. 가다가 차가 창문이나 출입문을 받아버리겠죠. 돌출되어 있으면. 4.5m 이하에 있는 자, 출입구, 창문 등의 구조물을 열고 닫을 때는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여기까지. 자, 대지와 도로의 관계였습니다. 면적, 연면적 넣었네요. 자, 일단 1번의 건축 면적과 2번의 바닥 면적을 구별 짓는데요. 둘 다 외벽, 외곽기둥 중심선의 수평, 투영 면적입니다. 중심선의 수평, 투영 면적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각층이 보이면 바닥, 각층이 안 보이면 건축 면적. 외벽이나 외곽기둥 중심선의 수평, 투영 면적이죠. 객관식 문제 풀 때는요. 1층 바닥, 2층 바닥, 3층 바닥, 4층 바닥 각 층별로 따진 게 바닥 면적입니다. 그래서 자, 각층 바닥, 각층이 보이면 바닥, 각층이 안 보이면 건축 면적. 하나 건물에 건축 면적은 하나죠. 그림자 면적이니까. 평면도니까 평면도예요. 평면도. 그래서 건축 면적은 하나 건물에 하나, 바닥 면적은 여럿. 왜? 1층 바닥, 2층 바닥, 3층 바닥, 각층 바닥. 그래서 객관식 풀 때는 다른 건 따지지 마시고요. 건축 면적과 바닥 면적은 각층 보이면 바닥, 각층이 안 보이면 건축 면적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바닥 면적 계산할 때요. 1층에 차량의 주차에 적용되는 필로티가 있으면 필로티는 바닥 면적에서 제외. 그 다음에 이렇게요. 바닥 면적에서는 못 누워, 못 서, 제외입니다. 자, 못 누워, 못 서, 제외. 그러니까 바닥 면적에서 그냥 누워 생활한다 생각하세요. 그럼 누워서 생활하면 바닥 면적에 포함. 누워 생활 못 하더라? 그러면 바닥 면적 뭐예요? 제외. 승강기탑, 제외. 계단탑, 제외. 장식탑, 제외. 자, 여기 생활 폐기물 보관함, 제외. 조경시설, 전기실, 기계실, 놀이터. 다 누워 생활, 노숙 말고 진짜 생활하는 거. 그러면 바닥 면적 제외. 못 누우면요, 바닥 면적 제외. 또 못 서. 건물 있으면 이렇게 복층공사에서 다락을 만들잖아요. 층고가 1.5면 침대 놓고 한 1m 되면 일어서다가 머리 박고 그대로 누워서 영원히 자겠죠? 못 서 1.5. 이게 경사지붕이에요. 경사지붕일 때는 얼마? 1.8 이하면 바닥 면적 제외입니다. 층고가 얼마요? 1.5. 경사지붕일 때는요, 1.8 이하면 제외. 그러니까 친구들이 기분 나쁘게 하면 욕하지 마시고 뭐라 그래? 이런 경사지붕 같은 놈. 1.8 이렇게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지하주차장 경사로 지상층에서 지하 1층으로 내려가는 부분 지하주차장 경사로 못 누워. 승강기탑 못 누워. 계단탑 못 누워. 장식탑 못 누워. 자, 기계실, 전기실, 생활 폐기물 보관함 못 누워. 바닥면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다락은 층고가 얼마? 1.5. 경사지붕 때는요 1.8 이하면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용적률 산정시 연면적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건물이 있으면 연면적은 두 개의 개념으로 쓰인 거 아셔야 돼요. 지하 1층, 1층, 2층, 3층이다. 그러면 자, 우리 그냥 연면적 하고 나와요. 뭐라고요? 그냥 연면적 하고 나면 지하 1층, 1층, 2층, 3층, 지하층까지 모두 포함합니다. 우리가 연면적 그러면 지하층까지 모두 포함합니다. 그런데 용적률 관련 연면적입니다. 용적률 적자가 쌓을 적자죠. 그럼 지하층 빼고 지상 1층, 2층, 3층 요게 용적률 관련 연면적입니다. 그래서 용적률 관련 연면적 물으면 그냥 연면적 물으면 지하층 포함, 용적률 관련 연면적 물으면 지하층 제외. 자, 용적률 관련 연면적이 나오면 자 이렇게 암기하세요. 대, 피, 지, 주, 제외. 용적률 관련 연면적에서는 자 지하층, 지상의 주차장, 피난안전구역, 대피공간, 대피, 지, 주, 제외 이렇게 됐네요. 지하층, 지상층의 부속용도 주차장, 피난안전구역, 대피공간 면적은 용적률 산정시 연면적에는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제외합니다. 자, 지상의 주민 공동시설 면적은 포함입니다. 4개 문제. 대, 피, 지, 주, 대피공간, 피난안전구역, 지하층, 지상의 주차장, 제외, 대피, 지주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각층 보이면 바닥이죠. 각층 바닥. 후테라 몇 메타? 1m. 고페라 얼마요? 1.5. 필로티 제외. 자, 못 누워 제외. 덧댄 거 단열재, 마감재 제외. 문화재 제외. 못 누워죠. 가끔은 못 서. 타락. 층고가 1.5 이하면 제외. 경사 지붕일 때는 1.8 이하면 제외.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지 분할 제한 면적입니다. 주거 60 전에 주거. 그래서 성진은 200살까지 살아보려고 어디로 갔어요? 녹지. 주거 60 전에 주거. 그래서 성진은 몇 살까지 살려고요? 200살까지 살아보려고 어디로 갔어요? 녹지. 그런데 상업지역, 공업지역 거쳐 가서 오염된 공기를 마셔가지고 몇 살밖에 못 살았다는 150밖에 못 살았다는 슬픈 전설이 있다 그랬죠. 기타 60. 기타 얼마요? 60 하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기타는 관농차, 주거 60, 상업공업 150, 녹지 200, 기타 60 이렇게. 자, 건축물의 층수 높이입니다. 자, 건물에 본건물이 이렇게 있고 옥상에 옥상탑이 있어요. 그러면 이놈의 건축 면적과 옥상탑의 면적을 비교해서 옥상탑의 면적이 건축 면적의 얼마 이하이면 8분의 1 이하이면 옥상 부분이 몇 메타를 넘으면 여기 17m다. 12m 넘었죠? 그럼 12m는 기본 공지하고 넘는 몇 메타만 계산한다. 5m. 옥상에 설치하는 승강기탑으로서 그 수평 투영 면적 합계가 그러니까 옥상에 옥상 수평 투영 면적 합계가 옥상 탑이 뭐 2개 있으면 합계니까 플러스죠. 옥상 탑의 면적 합계가 전체 건축 면적의 얼마 이하? 8분의 1 이하일 때는 그 부분의 높이가 12m 넘는 부분이 하나요. 높이의 산임하고 8분의 1 초과하면 모두 계산하고요. 그러니까 건축 면적 대 옥상 면적을 비교해서 옥상 면적이 건축 면적의 8분의 1 이하이면 이렇게 8분의 1 이하일 때는 12m 넘는 것만 계산하더라. 8분의 1 초과하면 모두 계산하고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층수를 하려면 가장 많은 층수입니다. 가중평균이 아니고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4m마다 한 개 층입니다. 그래서 건물의 층수는 하고 나면 가장 큰 수 메타죠. 가장 큰 수를 4로 나누면 건물의 층수 정답이 나옵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도시관리에서 필요하면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를 특별시, 광역시 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
가로구역 높이는 허가권자가 정합니다. 그때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조례를 정하고, 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건축위원회 심의 거쳐 높이를 완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심의 거쳐서 완화하고요.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높이를 조례를 정합니다. 자, 공동주택을 만들 때는 자, 채광등 확보에 의한 높이 제한을 적용하죠. 일조권 제한을 받습니다. 채광등 확보에 의한 높이 제한을 적용합니다. 그런데 중심 상업지역과 일반 상업지역 시내 한복판이죠. 이 동네는 얼굴이 노랗게 떠도 괜찮죠? 노랗게 떠 있잖아. 햇빛을 많이 못 봐서. 중심 상업지역과 일반 상업지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허가권자는 1조 통풍 주변 환경 도시 미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른 가로구역 높이 완화에 관한 규정을 중첩 적용할 수 있다. 무슨 말이냐면 허가권자가 가로구역에서요. 자,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자, 여기 주변 환경이나 도시 미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인정할 때는 심의를 거쳐서 자, 여기 어떻게 했죠? 시장 군수청에 심의를 거쳐서 완화했잖아요. 거기다 또 타법에서 다른 법률에서 높이 완화를 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중첩 적용이 가능하더라. 가로구역의 높이를 건축법에서 완화시켰잖아요. 완화시켰는데 자, 미관을 저해하거나 자, 도시 미관에 미치는 영향이나 주변 환경이나 미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인정되면 뭘 거쳐서 심의를 거쳐서 다른 법률에서 높이 완화 규정을 중첩 적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번에 개정된 거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가로구역에서 시장이 높이를 완화했어요. 심의를 거쳐서. 근데 다른 법률에서 건축법에서 완화시켰는데 타법에서 또 완화시켜요. 그럼 두 개를 중첩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예, 신설조항이니까 받으시고, 그러니까 완화 규정을 가로구역 높이 완화를 중복 적용할 수, 중첩 적용할 수 있다라는 거 받으시면 되겠고요. 자, 건축물 높이는 본건물의 높이 더하기 옥상 빼기 얼마? 12. 자, 대신 옥상분이 얼마여야 할 때? 8분의 1 이하이고 몇 미터 넘어설 때? 12m를 넘어설 때 이야기죠. 본건물 플러스 옥상 빼기 12 하면 그 건물 높이가 나오고. 자, 옥상이 12m 안 되면 아예 계산 안 하는 거, 옥상은. 예, 12m 넘을 때만 계산하니까.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4m마다 한 개층입니다.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의 1조 등 확보를 한 건축물 높이 제한을 적용하잖아요. 1조 확보는 높이 제한을 적용하는데 원칙, 정부로부터 띄어야 한다. 예외, 정남으로부터 뛸 수도 있다. 원칙, 정부로부터 띄어야 한다. 예외, 정남으로부터 뛸 수도 있다. 됐죠? 그때 기준이 건물 높이가 9m 이하면 인접대지 경계선부터 1.5m를 떼고 그 높이가 9m를 초과하면 그 높이의 2분의 1을 떼어주면 됩니다. 자,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m 이하인 건축물은 조례가 정하면 1조 등의 확보를 한 높이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높이 제한을 조례로 정할 수도 있네요.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하면 몇 m마다 한 개층이요? 4m. 가장 큰 수 m를 4로 나누면 건물의 층수가 나오더라.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건축법 마지막 논점 특별건축구역 이행 강제입니다. 자, 특별하게 건축하는 구역이죠. 그러니까 토지가 개발이 가능하면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합니다. 그런데 개발 제한구역, 자연공원, 접도구역, 보전산지는 개발이 안 되니까 지정할 수 없습니다. 택지개발지구다, 경제자유구역이다, 개발이 가능하죠? 그러면 지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특별건축구역에서는 자, 일단 건폐율, 그 다음에 용적률, 높이제한, 삼총사 세트죠? 건폐율, 용적률, 높이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건폐율을 적용하지 않으니까 공지 확보할 필요 없겠죠? 공지가 없으니까 적용 안 해도 되겠죠?
자, 건폐율, 용적률, 높이, 삼총사 세트로 배제시키고 다시 자, 건폐율을 적용하지 않으니까 공지를 확보할 필요가 없더라. 공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적용할 필요가 없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제곱미터당 시가 표준액의 50% 해당하는 금액에 입안 면적 곱하기 대통령 영이 정하는 비율을 곱해서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 게 무, 신, 용, 건, 무허가, 무신고, 용적률 초과, 건폐율 초과, 무신, 용건, 7, 8, 9, 10 이렇게 됩니다. 자, 무허가 100분의 100, 무신고 70%, 용적률 초과 90%, 건폐율 초과 80%. 다만 조례로 다음의 비를 낮추어 정할 수 있대. 낮추더라도 100분의 60은 돼야 돼요. 나머지는 10% 부과하면 됩니다. 무신, 용건 1제곱미터당 시가 표준액의 50% 해당하는 금액의 입안 면적 곱하기 대통령이 정하는 비율의 무신용건 7, 8, 9, 10, 70, 80, 90, 100 하고 되어 있네요. 최초 시정명령이 있는 날을 기준하여 1년에 몇 회 이내 부과하죠? 2회 이내. 이행할 때까지 반복 부과 준수입니다. 계속 부과할 수 있습니다. 허가대상 건축물을 허가받지 아니하고 건축하여 벌금이 부과됐어요. 그 자리에 이행강제금 부과할 수 있다. 벌금은 법원에서, 이행강제금은 허가권자가. 그러니까 사법부, 행정부, 부과 주체가 다르니까 둘을 병과할 수 있다. 함께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출숫자. 축사 등 농업용, 어업용 시설로서 얼마 이하이면 500제곱미터 이하이면 5분의 1까지 깎아줍니다. 500제곱미터 이하니까 5분의 1.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는 자, 1000제곱미터 이하일 때는 5분의 1까지. 자, 농업용, 어업용 시설이죠. 500제곱미터 이하면 5분의 1까지. 수도권 외에서는 1000 이하면 5분의 1까지 깎아주고. 이행강제금은 1년에 2회 이내 부과합니다. 2회 이내. 6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입니다. 주거 60은 2분의 1까지 감액해줍니다. 이행강제금을. 자, 허가권자는 영리목적 이를 위한 영리목적이나 위반이나 상습 위반, 그러니까 상습 위반이나 영리목적이면 100분의 100범에서 가중하여야 한다. 이행강제금을. 영리목적이나 상습 위반이면 100% 가중입니다. 자, 특별건축구역입니다. 특별건축구역은 자, 대상 토지 면적, 국공지 면적을 제외하고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 시도지사에게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3분의 2 이상의 동의받아서 시도지사에게 지정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자, 특별건축구역 지정하고 5년 미착수면 특별건축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는 자, 지정 신청받은 날로부터 30일 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더라. 이렇게 됐네요. 자, 개발 제한구역이나 접도구역이나 보전산지나 자연공원이나 이런 지역들은 특별건축구역을 지정 못한다 그랬어요. 개발이 안 되니까. 그런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입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도 예전에는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없다. 그런데 이제는 지정이 가능해요. 단 사전에 국방부 장관과 뭐 해줘라? 협의해줘라. 이렇게 됐네요. 자, 공법조에서 제안하고 나오면 모두 얼마 이상의 동의죠? 3분의 2 이상의 동의입니다. 자, 근데 도시군 관리계에서 주민의 입안 제한에서 기반설의 설치, 정비, 개량만 얼마 이상의 동의죠? 5분의 4. 공법에 제한 그러면 다 얼마요? 3분의 2. 기반설만 얼마요? 5분의 4 하고 되는 거. 요거 확인해 주십시오. 용산기지 입지할 때 나오죠? 그때 공법의 제한은 다 3분의 1인데 기반설만 5분의 4 하는 거 기억하시고, 특별건축구역에서는
자, 지정 신청 받으면 심의가 30일로 되어 있는 거. 며칠이요? 30일. 자, 건축협정입니다. 토지 소유자, 건축 소유자, 지상권자, 전원 합의로 건축협정을 체결합니다. 나머지는 다 과반수입니다. 2개 이상의 도시에 걸치면 과반에 속하는 시장한테 자, 여기 협정 인가서를 제출하면 되는 거고, 서류 제출할 때 협정 폐지도 과반의 동의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다 과반수 동의고 과반입니다. 근데 협정 체결만 전원 합의, 그 전원에 지상권자도 포함된다는 거. 자, 건축협정구역에서 통합조입니다. 여기는 건축협정 통합입니다. 자, 건축협정에서 통합 설치하는 겁니다. 대지의 조경, 대지와 도로 관계, 지하층, 건폐율, 부설, 주차장, 개인 하수처시설, 이런 건 통합이 되는데, 자, 용적률, 계단, 우편물 수치함, 우편함은 통합이 안 된다는 거. 6번의 통합은 건축협정 통합입니다. 건축협정 통합. 자, 건축협정 통합에서는 조경, 대지와 도로 관계 접도 의무, 지하층, 건폐율, 주차장, 개인 하수처시설. 안 되는 거, 용적률, 계단, 우편함. 이건 통합이 안 되더라. 건축협정 체결은 전원합의, 폐지부터 나머지는 다 과반수 동의, 이렇게 과반 되어 있는 건 여기까지 정리해 두시면 건축법 정리 끝냅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이제 주택법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